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이고요. 이호석의 V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어떤 영상을 리뷰를 할까 고민을 그때그때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분 이분을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정말 정말 얘기를 많이 했고 진짜 한번 너무 정말 존경한다 막 이런 얘기도 사석에서도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짜잔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다모다란 교수님을 인터뷰하셨습니다. 김현석 기자님 부럽습니다. 제가 늘 김현석 기자님의 그 영상이나 글도 많이 봐왔었는데 그리고 참 그랬는데 진짜 부럽네요. 아니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님은 거의 40분을 얘기하시던데 진짜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그 한경 글로벌 마켓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은 제가 하나의 영상으로는 리뷰를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세 개로 쪼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수님 이거 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꾸 이거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내용인지 요겁니다. 제가 이제 참고한 영상은 제가 뭐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자, 이거 다 이거 보시라고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어, 가치평가의 달인 다모다란 교수님의 포트폴리오 공개. 이 포트폴리오 공개라는 제목만으로는 이 그 40분 동안 내용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 그래서 제가 언제 한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수님, 진짜 저도 나중에 한번 꼭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리지는 않겠지만, 플리즈 이렇게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뽑은 겁니다. 그냥 첫 번째 주제가 아마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매크로하고 연준에 대한 질문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제가 두 번째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 깜짝 놀란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 같습니까? 이게 김현석 교수님이 질문 드리니까 담보사님께 누가 신경을 쓰나요? Who cares?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 진짜 담보사님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매크로 관련돼서도 뭐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ESG는 솔직히 이거는 교수님이 다모다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ESG 이거 사기다 이거 진짜 이거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교수님 진짜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제가 기후위기 시대의 퀄리티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에 다모다란 교수님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일종 다모다란 교수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의 생각도 말씀드리는 걸로 세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현석 기자님이 한 40분 동안 이렇게 인터뷰 하셨나 봐요. 이렇게 보면서 그죠? 줌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영어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영어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진짜.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자 교수님한테 한마디 하시죠. 누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잠깐만요. 네 준비 좀 하겠습니다. 어 헬로 다모다란 죄송합니다. 자 NG 네, 다시 자 헬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Hello, I am big fan of you, and I really want to interview you someday. Please,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영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교수님한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우리 하윤이한테도 교수님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다. 그랬더니 하윤이가 교수님이 이름이 다모다인 줄 안 거예요. 제가 다모다란 교수 그러니까 하윤이가 다모다
란 교수가 아니고 다모다라는 교수라고 알고 다모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다모다 교수 이름이 되게 다모다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진짜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보고서에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십니까? 다모다 교수님의 리얼 옵션 제가 다모다 교수님 유튜브 영상 제가 그 저기 구독에다가 알람 설정 해놓고 그냥 계속 나올 때마다 보고 막 거기 그 교수님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PPT 다운받아가지고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실라버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수님 나중에 한번 꼭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들 중심으로 좀 소개해드리겠는데 김현석 기자님께서 질문 이렇게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다 올랐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 올랐는데 저평가된 자산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세계 4.6만 개의 상장사가 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이 모든 주식이, 모든 자산이 고평가되는 상황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자산의 가격이 다 올라간 건 맞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모든 것이 고평가되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서는 기회가 있다. 이 절대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셨고 항상 저평가된 것은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주옥 같은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된 시장 속에서도 이게 30%가 왜 30%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30% 정도 되는 자산은 저평가 상태로 놓여 있을 수 있다. 주식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도 사실 주가가 한국 주식이 빠지든 오르든 언제나 저평가된 주식은 있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다무다란 교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뭐죠? 구명조끼만 입을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섹터가 저평가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약간 질문은 대답 안 하시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좀 보면은 모든 섹터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다면 자, 이 얘기도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 아마 수업하실 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모든 섹터에서 저평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어떤 거냐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모든 섹터가 다 저평가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게 잘못될 수 있냐면은 내가 혹시 다른 투자자들이 보는 것을 못 보고 있나? 아, 아니 나만 지금 혼자 이걸 못 보고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예를 들자면 경제가 뭐 이번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막 피크아웃 우려가 생겨서 막 경제가 안 좋아지고 막 주가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혹시 나만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은 코로나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식이 올라가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은 뭐 NFT가 막 돼가지고 뭐 위메이드 주가 날라오고 있는데 이거 나만 몰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른 투자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화석 연료 기업들에게 앞으로 적용될 규정들을 만약에 체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이 규정들이 제시됐을 때 이 회사들의 벌 수 있는 이익이 감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섹터가 저평가냐 이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판단할 때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가능성 이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를 미처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체크를 하지 못해서 못 보는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투자자들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것은 아마 뭐 탄소세가 됐든 어쨌든 탄소 관련된 비용들이 부과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뭐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ESG는 사기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버블인가요? 이거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진짜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해주신 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연히 버블일 수 있지. 근데 나는 버블이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렵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말을 쓰는 거는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이건 자만심의 상징이다. 이건 뭐 완전 자만한 거네. 너 진짜 완전 버블이라고, 네가 뭔데 버블이라고 그러냐? 버블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 테슬라가 1조 달러가 어제 얼마 전에 넘었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진짜 테슬라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버블이고 이거는 안 돼. 꺼져. 꺼져.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니 뭐 작은 주식이면 모르겠지만 1조 달러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는 앞에서 1조 달러를 달성했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하고, 저거는 버블. 물론 I don't care. 나는 저렇게 비싼 주식이나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나는 안 살 거야 라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저게 아니다라고 막 자꾸 얘기하고 버블이고 터질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라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보다 내가 더 잘 안다. 야,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이 지금 다 어차피 다 같이 고민해가지고 무슨 뭐 테슬라가 1조 달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이,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고 내가 확실히 아는데 이건 뻥이야.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 그런 교만이 어딨냐. 그런 교만이 어딨냐라는 거죠. 버블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단언하지 마라. 이렇게 아니,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월감을 갖는 순간 시장은 항상 그 교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자, 이 표현도 정말 멋있는 말이죠. 야, 네가 좀 까부냐? 버블이라고? 어떻게 알아 네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그런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도 거의 유사합니다. 버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버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 소개했던 안티프레질이었던 나심 탈레브 같은 경우에는 채권만 계속 들고 있다가 풋옵션 계속 사고 있다가 한번 망하면 뭐 4만 프로씩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뭐 10년 동안 벌고 뭐 한순간에 다 벌고 그냥 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 되죠. 그러나 언제 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버블이 온다라고 막 얘기하는 것은 진짜 피 말려요. 피 말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비관론자, 그러니까 다 망할 겁니다. 곧 망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명예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돈은 못 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심 탈레브 얘기를 했으니까 나심 탈레브처럼 이렇게 운용하는 나심 탈레브가 이제 그 고문을 해주는 어떤 펀드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펀드라고 얘기할까요? A 펀드가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펀드에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캘퍼스라고 하는 그런 그 글로벌 대표적인 그 운용사죠. 운용사가 아니고 뭐지? 그 기금 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돈을 워낙 많이 운용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와가지고 이거 버블이어가지고 이거 또 터지면 어떡하지? 또 터지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무너지고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나심 탈레이브가 운용하고 있는 이 펀드에다가 계속 얘네는 지금 채권하고 플러스 풋 옵션 계속 해놓고 있으니까 이거 사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돈 4만 프로 이렇게 벌 수 있겠지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걸 벌어 놓은 겁니다.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이거를 2020년 1월부터 해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직전에 다 해지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니 위험한 게 언젠간 오겠지. 저 그 뭐 언젠가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거죠. 일종의 보험. 확 나니까 보험을 가입해 놓고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망하겠지. 언제나 망하나. 비가 언제 오나. 사고가 언제 나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이 사고는 언제 나나. 사고 나면은 뭐 결국 이제 이 보험이 혜택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칼펄스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뭐 누가 왔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야, 이걸 왜 수수료를 계속 주고 있냐? 10년 동안. 해지해. 그냥. 어차피 법을 아는 거 안 터지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나서 한 두어 달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은 4만 프로 막 이렇게 수익이 났을 거라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버블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제가 나중에도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번에 버블이 뭐 내년에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후년에도 그 다음에도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버블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생존이에요. 저는 항상 생존만 하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생존만 하면 됩니다. 생존. 근데 그때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는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진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이때 팔면 어떻게 해? 만약에 다 가입해놨다가 법으로 온다고 했다가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 직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생각은 자만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어차피 그거는 알 수가 없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이 세상 아무도 모른다. 그냥 뭐 언젠가는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맞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거는요, 솔직히 나도 얘기했어. 나도 맞았다고 얘기하고 나도 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버블이 그럼 비관론자고 막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버블에 대한 그리고 이제 주가가 급락하고 이런 어려움에 대한 그런 인식은 그런 투자를 하는데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치 평가하기가 어려운 기업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 주셔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진짜 밸류에이션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셨고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아직 확립이 안 됐고 이게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질 거고 어떤 비즈니스는 할 수 있고 어떤 비즈니스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수익성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떤 회사가 될지 지금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미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안착되어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면 이게 어떤 식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어렵다라는 실제로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 기업들과 비교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시장이 얘는 지금 레거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에게 뭐 먹히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동안 쉽게 돈 벌게 해준 뭐 송금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신규 핀테크 기업들이 다시 제공해주기 때문에 규제가 막으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버티기의 문제지 이게 꾸준히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하셨고요. 또 밸류에이션 테크 빅테크 관련해서도 질문을 지난주에 많이 빠졌다 어떻게 보냐라고 질문해 주시니까 아이고 지난주에 많이 빠진 것만 보지 말고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봐라. 그러면 최근 1년 동안은 모든 빅테크 주식들이 다 올랐어요. 최근에 페이스북이 빠졌다고 해도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흐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흐름, 중요한 기준, 헤게머니, 경제적 해자, 뭔가 데이터죠 뭐 데이터 그리고 이걸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인력 진짜 똑똑한 애들이 다 가 있다. 그리고 AI 기술 반도체도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걸로 빅테크들이 직접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헤게머니 돼서 이게 결국은 이제 무형자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헤게머니가 돼서 경제적 해자가 돼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흐름이 아니겠냐. 지금 규제가 만들면 규제가 아이고 천천히 가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잡아당겨 가지고 뒤로 빠꾸 하기에는 못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어렵다. 못한다고 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렵다. 모든 사람이 좋게 생각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좋게 생각하는,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의 미래는 밝기 때문에 언론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비싸다. 주가는 항상 비싸다. 이런 빅테크 주식이나 모두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 유지되는 상황인데 그것 이외의 경우 때문에 빠질 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애플과 관련해서 애플이 주가가 막 올랐어요. 근데 애플이 뭐 3분기에 별로 실적 별로야. 안 팔렸어. 그리고 빠졌어. 근데 내가 애플을 산 이유는 아이폰을 많이 팔아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AI 반도체 칩 새로 M1 그 개발하는 기술이 좋아서도 살 수 있고, 애플이 과거와 달리 분명히 구독 전개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 나는 마음에 들어. 그래서 꾸준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샀다면, 그 부분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때 이제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샀는데 아니 뭐 금리를 인상한대. 금리 인상하는 거랑 애플이 그런 헤게모니 크게 관계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사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투자가 맞다라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항상 이런 주식들은 단가를 낮게 해야,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투자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돈 버는 방법, 뭐 이건 제목은 제가 단 거긴 한데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정리하면서 저의 생각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모다란 교수님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뭐 당연히 어떻게 사람이 투자의 방식이 어떻게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도 뭐 제가 말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왜요? 시크릿컬 주식 사가지고 절대 주식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크릿컬 주식은 물론 우상향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큰 돈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가 아니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모다란 교수님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예 시크릿컬이고 뭐고 가격이 오케이면 어떤 주식도 난 살 거다. 하지만 비싸면 쳐다도 안 볼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님의 생각은 포트폴리오 60%는 잠이 잘 오는 주식들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생각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밸류에이션 체크하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 거죠. 근데 다모다란 교수님하고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른 거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쳐다도 안 본다.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쳐다는 봐야 된다. 쳐다는 봐야 된다. 그리고 비싸서 너무 좋은 주식인데 너무 비싸졌더라도 일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밸류에이션을 잘 체크하는 거, 방향성을 잘 보는 거 다 중요한데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비중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은 이건 완전 제 생각이에요, 그냥. 자, 주가가 올라요. 계속 올라. 근데 사실 이렇게 오르는 주식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르다가 빠지다가 오르다가 빠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이 이제 올랐어.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여기 지금 고평가야. 안 봐, 안 봐.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안 봐버리면 못 사요. 못 사.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를 올라갈 때도 못 사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싸더라도 일부 그냥 뭐 100만큼 사야 되면은 5만큼, 3만큼 조금이라도 사놓는 거죠. 그래야 조정받을 때 컨빅션이 유지했다라고는 가정에서, 회사의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여기서 10만큼 채워놓고, 뭐 또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뭐 20만큼 채워놓고, 여기서 30만큼 채워놓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비중을 내가 충분히 채워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가격이 어떤 순간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안 봐 이래 버리면 물론 돈을 잃지 않을 가능성은 높죠. 그렇지만 자기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라도 매수한다. 만약에 좋은 조식이라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비싸면 나중에 좀 싸질 거잖아요, 분명히. 근데 싸졌을 때 사냐 아니면 싸졌는데도 안 사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저는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하는 방향성은 세상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변화에 인라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라인. 그 변화의 흐름에 그냥 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억지로 이렇게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뭐 탄소 중립 왜 하라는 거야 이런 회사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편하게 가는 회사를 누가 모르냐는 거죠. 누가 모르냐. 대부분 알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죠. 그럼 비싸니까 안 살 거냐? 그러면 아니 사자는 거죠. 조금이라도.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빠질 때 항상 좀 사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아유 뭐 다모다른 교수님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시면 패스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더 재밌어요. 한경 글로벌 마켓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모다라 가수님 모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가지고 홍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교수님께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매크로와 관련된 건데, 아이고 저 금리 인상, 아이고 연준, 아이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을 믿지 말라고요? 나는 연준을 믿지 않은 지 오래됐어. 인플레이션 결국 올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의 생각과 다모다란 교수님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에 가질 거고요. 세 번째 시간, 이거 세 번째 시간인데 안 바꿨네요. 세 번째 시간은, 자, 세 번째 시간이 요겁니다. ESG는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효서가 ESG는 사기다. 야, 너 사기 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다모다란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반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반론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거 영어로 누가 번역해서 교수님한테 보내주시면 안 되나? 한경 글로벌 마켓님 연락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써든지 해서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교수님 저도 교수님이 쓰신 논문 다 봤거든요. 그리고 ESG doing good, sounding good, no 사기 insane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신 거 다 봤는데 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저희 생각도 있으니까 이거는 저 좀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 번째 시간에 진행할 거고요. 오늘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텐션 있게 좀 했는데 이유는 워낙 좋아하는 교수님이 나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엄청 까불다가 시간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